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세무이급 빈출분계 두 번째 영상이고요.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쭉 풀어보시고 해설 영상으로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이고요.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 가액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저번 시간에는 주식 발행에 대한 분계를 봤고요. 자본금이었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만 자기 주식은 취득 금액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미 발행한 우리 회사 주식을 다시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를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발행을 하죠. 자,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금이라고 적고요. 액면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투자자한테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투자자한테 돈을 주고 사오고 싶은 거예요. 매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에 첫 번째로 이렇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갔죠. 그럼 투자자가 들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다시 돈을 주고 매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는 이미 투자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액면 금액으로 구입할 수 없고 취득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발행했던 우리 회사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자기 주식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처분할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기 주식은 취득 금액으로 적어야 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세무2급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문제보다는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문제가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처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랑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상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앞전에 봤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랑 주식 발행 초과금 서로 제거를 하고 남은 잔액을 썼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정 과목만 달라진 거지 회계 처리는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1000주, 주당 10,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자, 그 중에서 300주만 주당 1,500원에 처분을 했고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대요. 처분이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은 30,000원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기 주식은요, 차변에 있는 계정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주식을 발행할 때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셨죠.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에는 차변에다가 자기 주식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본금은 대변, 자기 주식은 차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헷갈린다 하시면 우리는 돈 받은 거부터 회계 처리하시면은 깔끔하죠. 자, 일단 돈 들어온 거. 차변의 보통예금 300주만 팔았다고 하네요. 300주 곱하기 1,500원. 해서 315만원 잡아주시고요. 대변에는 자기 주식은 취득 가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300주 곱하기 주당 10,000원이었죠. 주당 10,000원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300만원에 구입했던 자기 주식을 315만원을 받고 처분을 했대요. 그럼 15만원 이득이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하고 이득 봤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쓰시기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면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먼저 제거해주시고 남은 잔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12만원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상계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거하는 거 잊지 마세요. 15번. 자,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량을 처분했대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문제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자,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대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 1,000만원 들어와야 되죠? 일단은 적어주시고, 그 다음 대변으로 자기 주식 적어주시고, 자, 근데 자기 주식은 장부가액은 800만원이래요. 자, 장부에 적힌 금액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800만원 자기 주식 대변으로 보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먼저 제거해주시고, 남은 잔액 70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돈 받은 거 적어주시고요. 자기 주식 처분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겠죠? 대변에 적어주시고
이익 적기 전에 손실이 있다 그러면 먼저 제거, 그리고 남은 잔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도요. 자기 주식 300 주고 주당 17,000원에 처분했다. 자기 주식을 처분했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고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을 했대요. 보통예금에다가 금액은 510만 원이죠. 17,000원에 처분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300조 곱하기 17,000원. 자,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은 300주고요. 주당 15,000원에 취득을 했었대요. 450이죠? 그럼 450만 원에 구입했던 자기 주식을 510만 원 받고 처분을 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득 받죠? 자, 그런데 단 처분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잔액을 조회해서 반영을 하래요. 그죠? 조회해서 반영할 것. 원래 106회차인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끝나고 저희가 직접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106회차를 또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넣어놨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은 30만 원 이렇게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시험 칠 때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이렇게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보고 직접 조회해라 했을 때에는 어디 들어가시면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은 자본 계정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3월 20일로 넣어주시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지 손실이 있는지를 검색해 주시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이 30만 원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남은 잔액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회할 수도 있다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16번을 제가 넣어놨고요. 지금은 저희가 조회를 못하지만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 주식 400주를 135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이 중 300주, 자, 이 중에 300주만 매각을 했대요.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전액 처분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처분을 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주당 5,700원에 매각을 했대요.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액면가액은 5,400원이다. 자, 사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요.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금액이 취득 금액도 있고 처분 금액도 있고 액면 금액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자기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함정입니다.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주식이랑 사채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액면 금액이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액면 금액은요, 자본금, 사채 두 개를 내가 직접 발행했다 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액면 금액을 쓰실 일은 없습니다.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본금, 계정이거나 아니면 사채를 발행했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만 액면 금액으로 잡아주시는 거고요. 주식을 구입했다, 사채를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액면 금액은 아예 무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기 주식도 당연히 무시입니다. 요거 두 개 빼고는 액면 금액 나오면 함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은 보통예금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300주에다가 주당 5,700원에 매각을 했다 라고 해서 171만 원 잡아주시고 자기 주식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135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나왔죠? 근데 저희는 400주를 취득했대요. 그러면 개당 단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35만 원 나누기 400주를 해서 개당 단가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3,375원짜리거든요. 그러면 300주를 처분했기 때문에 대변에도 300주만 적어주시고 주당 금액은 3,375원이죠.
그래서 112,500원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남은 잔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17번 문제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찝찝하시면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당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배당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배당을 수령한 경우, 저희가 받은 경우. 자, 주식을 투자한 입장이라면 배당을 받아야겠죠? 배당은 이윤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윤 배분을 받았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금 수익으로 잡아주시고 영업의 비용 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식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회계 처리하지 마시고 주석에다가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주식을 배당을 받으셔도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일부러 주식을 배당받았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회계 처리하지 말고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예요. 회사 입장이죠. 투자받은 회사 입장. 자, 이때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결의일은 주주 총회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끼리 다 모여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이득이 났는데 얼만큼 배당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회의하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결의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 저희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주셔야겠죠? 여기에서 돈을 빼고요. 자본 감소. 대변은 일단 현금 배당이면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아주시고요. 얘는 부채입니다. 그 다음 주식으로 배당하겠다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는 자본 계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익준비금. 자, 이익준비금은 한 번씩 나와서 제가 넣어놨는데요. 얘들은 배당이에요. 배당.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이고요. 이익준비금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면은 회사에 남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 돈이 있어야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지 말고 현금 배당액의 10%는 회사에다가 적립을 해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준비금을 적립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이익준비금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익준비금 말고 사업 확장 적립금 100만원 적립하기로 하다 그러면 그대로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회계 처리하실 때 생소한 계정 과목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K랩에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텐데, 배당 지급하면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를 시키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감소시키고, 대변에 현금 배당했다 그러면 현금 적어주시고, 주식 배당했다 그러면 자본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당사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수령했다. 자, 배당을 수령했대요. 받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현금 배당은 배당금 수익으로 하기로 했었죠. 배당금 수익 잡아주시고, 주식 배당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주식 배당은 우리가 받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하지 않기로 했죠. 무시해 주시고, 보통 예금으로 현금 배당 들어왔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은 주의하셔야 될 게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요. 배당을 지급한 경우예요. 우리 아까 18번은 배당을 받은 경우, 19번은 배당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결의일이죠. 2월 이익잉여금으로 사용하시고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적립해 주시면 되고, 이익준비금은 현금의 10%인 200만 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액 계정 과목을 합쳐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일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잡아주시고, 몇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얘들 두 개는 차변으로 보내주면서 주식 배당은 자본금으로 잡고 현금 배당은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이번엔 사채 발행이랑 사채를 중간에 상환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채는 유가증권 중에 하나입니다. 사채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사채라는 것을 발행을 해주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가 들어갈 거예요. 이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고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발행비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죠. 자, 즉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무 2급에서 추가로 나오는 게 사채 중도 상환입니다. 자, 사채는 저희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만기일에 돈을 다시 갚아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상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기 이전에 상환할 때 만약에 사채를 상환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채 상환 손실 또는 사채 상환 이익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액면가액 2천만 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1,920만 원에 발행을 했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됐대요. 자, 일단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액면 금액은 사채 권면에 적힌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라고 되어 있고 2천만 원. 자, 지금 사채 액면 금액은 2천만 원짜리인데 1,920만 원밖에 못 받았죠. 자, 그래서 80만 원은 사채를 싸게 발행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부채 감소 계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사채가 2천만 원으로 들어가고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마이너스 80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은 1,920만 원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냥 사채를 싸게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액면가액 2천만 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1,920만 원에 발행을 했고요.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대요. 자, 일단은 사채를 발행하면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사채, 부채 증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발행 금액은 1,920만 원을 받았대요. 2천만 원짜리 사채를 1,920만 원 받고 발행을 했대요. 자, 그럼 8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채를 싸게 발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채를 싸게 발행한 이유는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렸죠. 그럼 이자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자가 시중이자보다 낮은 경우예요. 자, 시중이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의 사채를 구입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는 좀 싸게라도 발행을 해야 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액면가액 1억인 사채를 9,900만 원에 할인 발행했고요.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대변의 사채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행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고 두 개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액면가액 3천만 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3,200만 원에 발행을 했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됐대요. 자, 그럼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돈을 더 많이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받고 발행을 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부채가 증가하는 계정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자, 얘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분개해 주시면 돼요. 자,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잡아주시고 발행 금액 잡아주고 그러면 액면 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번. 액면가액 100만 원인 사채를 그러면 대변에 잡아주시고 96만 원에 할인 발행했다.
96만 원 받았죠. 그러면 저희가 4만 원을 싸게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채 발행비라는 게 들어갔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넣어주시고, 자, 사채 발행비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수수료까지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100만 원짜리를 96만 원 받고 발행을 했죠. 그러면 4만 원 싸게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불한 비용이 더 있죠. 2만 원. 2만 원을 더해서 6만 원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발행비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25번부터는 상환하는 문제예요. 갚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까지는 발행하는 문제였고요. 지금부터는 갚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가 발행 중인 사채 액면가액은 5천만 원짜리고요. 액면가 3천만 원을 3,085만 원에 이체해서 조기에 상환을 했대요. 당사의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없었다. 자,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대변에 적었죠. 이번에는 저희가 상환했대요. 자, 상환을 했기 때문에 부채 감소를 적어주시는데요. 부채 감소. 자,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3천만 원짜리인 사채를 3,085만 원에 갚았대요. 85만 원 돈이 더 나갔죠? 그러면 사채 상환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갚으면서 손해본 거죠. 사채 상환 손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K랩에다가 회계 처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사채만 검색하셔도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상환 손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자, 사채를 중도 상환했대요. 이번에도 빨리 갚았고요. 자, 그러면 사채 적어주셔야 되죠. 부채 감소. 근데 액면 금액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5천만 원이죠. 자, 6,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자, 그럼 1,200만 원을 저희가 손해봤죠? 1,200만 원. 그죠? 액면 금액 빼기 보통 예금 하시면은 1,200만 원 더 많이 갚았기 때문에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대요. 자,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차변에 있는 계정이었죠. 그죠? 자, 근데 사채를 상환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장부에 혼자 덜렁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제거할 때는 반대로 대변에다가 보내주시면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럼 300만 원 더 제거를 했기 때문에 대변이 6,500이 되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까지 더해서 사채 상환 손실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사채를 상환하게 되면 사채와 관련 있는 계정 과목들을 싹 다 장부에서 같이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사채를 저희가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채랑 관련 있는 계정 과목들 모두 장부에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빼주시고요. 돈 받은 거 넣어주시고 제거할 거 제거하시고 차변 대변은 항상 같아야 되죠. 남는 잔액을 사채 상환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변에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 사채 상환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